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SEO와 GEO의 핵심적인 기술인 스키마 마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마크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검색 엔진 봇과 AI를 위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보이는 그 텍스트, 한글, 문구는 사람을 위한 거지만 기계에게 좀 더 내 컨텐츠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스키마 마크업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스키마 마크업이 있으면 좋은 선택 사항이었지만 GEO의 시대인 지금은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GEO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모두가 일치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스키마 마크업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키마 마크업에 대해서 일단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바타라는 단어가 우리 웹페이지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검색 엔진은요, 이게 어떤 아바타인지, 영화 아바타인지, 게임 캐릭터 아바타인지, 아니면 힌두교에 나오는 신인지, 이거를 오로지 문맥을 통해서만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다가 스키마 마크업, 구조화된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검색 엔진한테 이거는 이 아바타란 단어는 영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영화의 감독은 누구고 레이팅은 4.8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I나 구글봇의 입장에서도 이 페이지는 나에게 더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키마 마크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구글이 공식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JSON-LD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말만 생소한 거지 구조만 이해하면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JSON-LD는 자바스크립트 표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스크립트 태그 안에 깔끔하게 넣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HTML 본문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추가적으로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워서 저도 JSON-LD 형식으로 보통 스키마 마크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JSON-LD는 HTML 스크립트 태그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인데 이거는 체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스키마 월지에 있는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는 너한테 구조화된 데이터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컨텍스트 부분이고요.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기사인지, 제품 페이지인지 아니면 레시피인지 등을 이 페이지 타입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속성 구조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라든지 또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의 평점이라든지 저자, 날짜 등을 각각 그 타입에 맞게 만들어내서 스키마 마크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연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작성자가 홍길동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작성자는 사람 타입이고 이 사람은 노아 브랜딩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관계를 우리가 데이터에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많아질수록 구글은 내 사이트를 더 신뢰도 높은 정보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어떤 거를 대체 쓰라는 말인가요? 다 쓰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구글은 각 이 속성 타입마다 필수 속성과 권장 속성을 구분을 합니다. 필수 속성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면은 리치 리절트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특수 기능인데 여기에 아예 노출이 안 되거나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내가 스키마 마크업을 작성해서 넣어도 이 필수 속성이 없으면 스키마 마크업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의 이름 같은 게 그런 필수 속성에 포함이 됩니다. 권장 속성은 없어도 오류나거나 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노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정도? 뭐 리뷰 레이팅 같은 거, 아까 평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점수를 쳐준다. 이렇게 보통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로 많이 쓰는 스키마 타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티클과 블로그 포스팅 속성이 있습니다. 뭐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계시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요걸 꼭 쓰셔야 돼요. 주요 속성은 헤드라인, 이미지, 썸네일 같은 거, 그 다음 author, 작성자, date published, 발행일, date modified, 수정일, 이런 식으로 주요 속성을 보통 데이터에 넣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rganization과 person이라는 게 있는데 뭐 로컬 비즈니스라고도 하고요. 보통 브랜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주요 속성으로 로고라든지 SNS 링크를 담는 태그라든지 컨택트 포인트, 연락처, 어드레스 같은 것들을 스키마 마크업으로 만드는 거죠. 브랜드명을 우리가 검색 결과에 검색했을 때 우측에 보면은 지식 패널이라는 게 뜨는데 거기에 이제 정보가 뜨거든요. 뭐 사업자의 이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를 구성할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로컬 비즈니스 타입을 꼭 써야지 지도 검색 순위가
오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덕트와 오퍼인데요. 쇼핑몰을 하신다면은 이 스키마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요 속성으로는 프라이스 커런시, 리뷰, 그 다음에 레이팅. 구글한테 우리 가격은 이거고 재고 얼만큼 있고 뭐 별점은 이거야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이면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클릭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레드크럼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우리 어떤 이제 저희 노아 브랜딩에도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을 때 이 컨텐츠가 어떤 하위 카테고리 안에 있고 상위 카테고리는 뭐고 홈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지도로 위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브랜딩에 가시면 홈, 구글 SEO 실험실, 그리고 현재 페이지. 네,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것을 브레드크럼이라고 합니다. 브레드크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로를 표시할 때는 브레드크럼을 꼭 써보자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FAQ. 뭐 Q&A라고도 하고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특히나 GEO에서 생성형 검색 엔진에 인용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서 저는 웬만하면 FAQ 스키마를 항상 넣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컨텐츠 아래에 질문과 답변 FAQ를 작성하셨다면 이것과 똑같은 걸 코드로 만들어서 HTML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스키마 마크업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답변이 AI에 인용되거나 또는 구글 AI 오버뷰에 인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키마 마크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개발을 못해도 코드를 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챗GPT가 있잖아요. 일단 JSON-LD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코딩을 몰라도 전혀 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 마크업 제너레이터 같은 무료 웹도구도 물론 있고요. 네, 여기서 어떤 내가 종류의 스키마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고 브레드크럼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어떤 브레드크럼을 만들 건지를 그냥 서서 만들면 이쪽에 코드가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뭐 FAQ를 한번 볼까요? 내가 FAQ를 한다면 질문 1번 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뭔지 이렇게 적어서 또 질문을 여러 개 늘려서 계속해서 코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코딩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는 챗GPT한테 지금 내가 글 이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FAQ를 만들어주고 더해서 HTML 코드에 넣을 수 있는 JSON-LD 코드를 짜줘라고 요청을 하면 3초 만에 완벽하게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코드를 다 생성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 HTML의 헤드 섹션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랭크매스나 요스트 SEO 플러그인을 쓰시면 설정만으로도 자동 적용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유료 버전인 것 같은데 랭크매스 같은 경우는 유료를 사용하시면 아예 자체적으로 컨텐츠 내에서 스키마 마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티스토리나 자체 제작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스킨, 그러니까 HTML 편집 모드에 가셔서 직접 삽입을 하시는데 헤드 섹션에다 넣으시면 돼요.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 부분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코드를 다 만들어서 삽입까지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린다라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리치 검색 결과 테스트를 들어오셔서 URL로 내 웹사이트 자체를, 웹페이지 자체를 테스트하셔도 되고요. 코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이 코드가 오류 없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리치 검색 결과 테스트도 괜찮고요. 구글 검색에 스키마 마크업 밸리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코드 스니펫으로 마찬가지로 URL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스키마 마크업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직접 만들으셔서 오류 테스트도 해보시고 또 HTML에다가 한번 직접 넣어보시면 금방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모든 페이지에 스키마를 넣어야 될까요? 모든 페이지에 기계적으로 스키마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메인 페이지라든지 상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중요한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또 FAQ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라든지 등에는 해당 타입에 맞는 스키마를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스키마를 넣으면 그럼 무조건 상위에 노출되느냐? 스키마가 구글은요, 직접적인 랭킹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검색 엔진 봇이 우리 페이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별점이라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클릭률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일단 타 경쟁사보다 내 웹사이트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 달라서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100% 상위 노출이야, 이건 아니지만 어딘가 노출이 됐을 때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AI 시대에 AI가 읽어가기 좋게 하기 때문에 인용되기에도 좋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어떤 SEO를 해야 하는지, 왜 스키마 마크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전 영상 GEO에 관련돼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AI 시대에 SEO에 대한 고민, 또는 구글 AI 오버뷰에 어떻게 하면 좀 인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